안녕하십니까. 시큐레이터 대표이사 임차선입니다. 이런 엄중한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해킹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연초에는 이제 그 이랜드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백화점이 셧다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이제 해킹 사건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도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일단 75%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받았다는 통계가 있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파일이 뭘까요? 당연히 첨부 문서 파일입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중에 대부분 이제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 외에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막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지만 이거를 막기가 참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로 악성 코드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러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혹은 망연계로 들어오는 이런 비실행 파일을 어떻게 잘 탐지하고 왜 탐지하기가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exe 파일을 이메일 첨부 파일로 받아가지고 실행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안 교육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온 이렇게 블랙홀 exe란 파일을 실행해 보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요새는 이렇게 아예 첨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메일에서 혹은 네이버 메일에서 실행 파일을 어태치하면 아예 첨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공격들은 이렇게 문서 파일로 오는 경우에 오늘 발표가 끝나고 우리 회사 뭐 제안서라든가 발표 자료를 PDF 파일이나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 만약에 악성 코드가 있다면 그거를 인제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하려면 문서 파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안 열어보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관리비를 내라는 건데요. 관리비를 내려면 안에 계좌번호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 교육이나 뭐 주의한다고 해서 공격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시스템이 전통적으로 있던 게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라고 해서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진단된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차단해 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감염되고 내가 감염 안 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타겟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대부분 이제 여러 군데 뿌린다기보다는 딱 한 곳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안티바이러스 몇 개 돌려보고 진단은 안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내는 게 최근 그 타겟 공격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공격, 그러니까 시그너처가 없는 악성 코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게 인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행위 기반 솔루션입니다. 행위 기반 솔루션은 이 사용자가 이메일을 받기 전에 요 행위 기반 솔루션이 가상 운영 체제가 있거든요. 요 가상 운영 체제에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때 진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그너처 없이 진단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상 환경이 실제 환경이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환경에서 악성 코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악성 코드들이 많이 진화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악성 코드 제작자가 내가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레지스터를 본 다음에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인지
리얼 환경인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 가상 환경에서 돌려봤을 때 아무런 악성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샌드박스 가상 환경에서 뭐 한두 시간 계속 분석할 수 없잖아요. 보통 5 분에서 많게는 10 분까지도 분석을 하는데요. 악성 코드를 한 3-4 시간 정도 후에 동작하게 하거나 이렇게 개발자랑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 행위 조건이 있을 때만 악성 코드가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 한 3-4 페이지 이렇게 넘겨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문서를 봐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특정 폰트에다 옮긴다거나 요런 액션이 있어야지만 행위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개발자도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아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악성 코드들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그너처에서도 진단이 안 되고 행위 기반에서도 진단이 안 되면 분석가한테 파일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분석가가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가는 이 환경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시그너처도 없는데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보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선 정확히 환경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게 악성의 정상의 여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화한 솔루션이 저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가 디버거를 통해서 어셈블리 레벨로 진단하는 거를 자동화해서 행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비실행 파일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취약점의 원인을 진단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취약점이 일어난다는 건 어크로벳 리더 예를 들어 어크로벳 리더를 예를 들자면 어크로벳 리더를 만든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PDF가 올라왔을 때 어크로벳 리더가 퍽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PDF 파일이 올라왔는데 이게 CPU 레지스터 값에서 요게 지금 CC잖아요. 요게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어크로벳 리더는 저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크로벳 리더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어크로벳 리더지만 그때부터는 마치 실행 파일처럼 악성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단하느냐? 요 CPU 레지스터 값을 요게 지금 CC인데 요게 지금 2 이상이면 진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취약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요게 취약점을 일으킨 다음에 그다음에 무한대의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exploit을 일으키는 딱 트리거 부분입니다. 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악성 행위는. 그래서 요 부분 시작점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좀 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분석가가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CPU 레지스터 EIP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는 겁니다. 디버깅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디버깅을 하면서 SEA 체인이 감염됐는지 지금 힙에 지금 여기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악성 행위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플로우예요. 근데 분석가는 요 힙 안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요 안에 코드들이 비정상적인 쉘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대해서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특정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서 악성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분석가가 봤을 때는 이건 명확하게 악성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요 값이 지금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이 CPU 레지스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요 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게 프로그램이 죽으면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쉘 코드에 가서 요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요 쉘 코드가 요 안에 랜섬웨어가 들어가면 랜섬웨어가 되는 거고요.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으면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요게 마치 실행 파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이 이제는 더 이상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 파일인데요. 이 안에 플래시 코드가 있고 결국에는 요 test.mp4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지만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파일입니다. 근데 요 경로는 요 IP 주소는 해커의 IP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이렇게 만들었냐? 악성 코드 제작자가 파일을 만들 때 요거 아주 되게 작은 파일인데요. 요거 여기다 넣어놔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격하고 싶을 때만 공격하려고 빼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일단 악성 코드 제작자가 악성 코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그너처를 우회하기 위해서 안에를 한번 인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시그너처가 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해야 되죠. 근데 요거 자기 서버니까 요거 꺼 놓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얘는 이 파일은 아무리 실행을 해도 얘는 정상 파일입니다. 절대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여기 있으니까 악성 행위를 일으키지 않는 정상 파일인 겁니다. 진단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 파일은 시그너처와 행위 기반을 통과해서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서는 실행 파일과 달리 계속 수정이 됩니다. 수정 재생산이 됩니다. 이건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막 바뀌고 돌아다니고 특정 포맷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서식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여러 버전이 작성되고 돌아다닐 때쯤에 그냥 서버 해커는 자기 서버죠. 요거를 그냥 키면 그때부터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악성 행위를 진단하는 시점과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시점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이거는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파일은 시그너처도 없고 행위도 없고 그러면 분석가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분석가가 이거를 디버거상에 올려봅니다. 그러면 디버거상에 올리면 정상적인 다큐먼트는 메모리 맵을 요런 모습으로 써요. 근데 비정상적인 다큐먼트는 요런 모습입니다. 요 프라이베이트 메모리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다큐먼트가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400메가 가까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봤을 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악성으로 진단할 수 없지만 요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하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요 안에 요 반복되는 NOP 슬레드가 있어요. 왜 요렇게 만드냐면 저는 이제 악성 코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해야 쉘 코드가 실행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NOP 슬레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ROP 체인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요런 경우에 악성으로 진단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다큐멘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행위도 없지만 이 시점에서는 악성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저희도 이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에 반복되는 NLP 슬레드, 힙 내용을 보고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코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함수가 콜되고 리턴될 때 ESP 컨트롤 밖으로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 SH 체인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값으로 덮어버리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080808이는 쉘 코드 주소, 힙 주소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석가가 디버거상에서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씩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잇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진단을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는 하루 종일 보던 화면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플로우가 자동화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이거 디버거를 새로 만들고 이런 알고리즘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들어오면 정확히 환경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약점이라는 건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크로벳 리더 10점대에서 일어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이 11점대면 악성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버전이 딱 맞아야 일어나거든요. 근데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모든 버전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겠죠. 분석가 입장에서도 모든 버전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분석가가 정상적인 플로우에서 악성이 정상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동화시켜서 파일이 들어오면 악성 코드인지 정상 코드인지 판단을 해서 차단을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000명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시그너처 진단하는 거 8건, 언노운이 40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희 솔루션을 쓰기 전에는 우리 회사에 한 달에 40건씩 악성 코드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인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알면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빗장을 푸는 순간 한 달에 40건씩 들어오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게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 SL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메일 쪽 제품이고요. 정상적인 파일은 패스, 악성인 경우에는 격리,
그리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준 이메일 쪽에 악성 코드를 차단해 주는 솔루션이 시크레트 이메일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제 문서 파일이나 비실행 파일이 오가는 모든 경로에 적용할 수 있는 SLF라는 솔루션인데요. 이 비실행 파일은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받는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을 외부에서 내부로 받을 일은 거의 없죠. 근데 특히 이 망연계 부분에서는 이 망 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 분리를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근데 이 안에 실행 파일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내부망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수시로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파일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안티바이러스 시그너처 검사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제 내부망까지 침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인데요. 여기에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메일과 망연계의 다른 점은 이메일은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내가 받죠. 근데 망연계는 내가 보내고 내가 받습니다. 내가 보내는 순간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5 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망분리는 언노운 디텍션을 잡아내는 데 속도가 중요한데 저희 시크레트 솔루션은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디버거 상에서 exploit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단하기 때문에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 공식적으로 45초 걸립니다. 45 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안에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언노운 디텍션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1분 안에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시크릿한 제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버거 베이스로 익스플로잇을 진단하는 제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안을 하는 키사 인터넷진흥원도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행도 지금 망연계에 적용이 되고 뒤에 주요 레퍼런스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웹 공용 게시판인데요. 우리가 생보사나 뭐 여기 건강보험공단에도 적용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게시판에 그 EXE 파일은 올릴 수 없죠. 근데 다큐멘트 파일은 수시로 올려야 됩니다. 등본이나 출생증명서는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제 담당자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다큐멘트를 공공기관 담당자가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악성 코드가 올라오면 내부망이 감염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다큐멘트 파일은 내가 여기 타겟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내가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다큐멘트를 다 악성으로 만드는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공기관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올리는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 주는 솔루션이고요.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 APT 솔루션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무해화하는 뭐 3-4 페이지 넘기는 악성 코드가 일어난다거나 요런 거 전에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원인을 진단하기 때문에 요런 걸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은 P 파일, EXE 파일 같이 무조건 돌리면 행위가 있는 그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컨셉 자체가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죠. 그래서 EXE 파일을 잘 진단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실행 파일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행위가 잘 안 일어납니다.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행위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위가 잘 안 일어나는 비실행 파일은 비실행이기 때문에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만 행위가 일어나니까. 이런 비실행 파일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고객인데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있고 부산은행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자산관리공사, 코트라 이런 곳에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금융감독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서 올해 1월 1 일부터 금융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뭐 저축은행 다 포함입니다. 금융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능형 해킹 차단 대책 수립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만 도입하면은 이 개정안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번 검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CC 인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혁신 제품이라고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들어가도 저희 제품을 볼 수 있지만 이 혁신몰에 들어가도 별도로 저희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몰에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면서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면 혁신몰에서는 수의 계약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 조달 예산의 1%는 혁신몰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차용하고 있다는 걸 인증을 받아서 혁신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루션은 malware 디텍션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벤더사들과도 콜라보한 비즈니스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KT랑도 같이 KT 비즈메카에서 사기성 메일 이런 걸 AI로 진단하는 걸 콜라보해서 KT랑도 공동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니터랩, 트리니티와 같이 이 다른 우리가 잘하는 거를 확실히 잘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는 다른 벤더사들과 협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그 사우디에서 8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즈 B까지 클로징 했고요. 저희가 누적 투자 금액은 한 125억 정도 되고 현재 회사 밸류에이션은 한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억 정도 투자받은 지가 얼마 안 됐고 현금 보유량은 매우 많은 편이고 사우디에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된 이유는 여기가 좀 이란 쪽에서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이제 비실행팔 타겟 공격들입니다. 그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 검토하다가 투자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를 론칭을 했어요. 예, 올 초부터 클라우드를 론칭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하시다가 일단 딱 걸어놓고 보니까 일주일에 악성 코드가 기존에 몰랐던 악성 코드가 20건씩 탐지가 되는 겁니다. 한 달에 60건. 그러니까 빼는 순간 60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일단 써보면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은 바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malware 디텍션 쪽은 전 세계 어디에나 공통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걸면은 일단 악성 코드 차단되는 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나 뭐 남아공 쪽이랑 뭐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주로 글로벌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 자료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